자, 오늘은 4장 4절 Application of Determinant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다. 자, 지난 4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행렬식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은 1683년 일본의 세키 꼬아입니다. 그런데 이 디터미넌트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가우스인데, 이 어원은 해의 존재성을 판별한다는 의미로, determine 한다는 의미로 디터미넌트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 의미로 행렬식을 사용한 것은 1815년 코우시가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행렬식의 무수히 많은 응용 중에서 기하학적 응용과 대수학적 응용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을 이용하면 넓이나 부피, 또 직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델몬드 행렬의 행렬식은 인터폴레이션,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의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먼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식이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두 x축의 두 점 사이의 차와 y축의 두 점 사이의 차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점을 지나냐 하는 그 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식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를 배우고 나면 바로 이 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한 식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가만히 보면 이게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적용하면 보십시오. 1 곱하기 이거의 이거의 디터미넌트에다 부어주면 되는 거고, 더하기 x 곱하기 스칼라 플러스 y 곱하기 스칼라 이렇게 되죠.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그런 식이 되잖아요. 즉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식이 여기다 x1, y1, x2, y2를 대입했을 때 만족하느냐, 즉 그 x1, y1, x2, y2를 지나냐만 확인하면 되죠. 만족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은 분명히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식이에요. 왜냐? 이 x 대신에 x1, y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두 로우가 같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식에 x1, y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죠. 여기다 x2, y2를 집어넣으면 또 첫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가 같아서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죠. 그러니까 x2, y2도 지나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위 식은 x와 y에 대한 1차 식이에요. 먼저. 자, 1차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위 식에서 x를 x1, y를 y1 또는 x를 x2, y를 y2로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1차 식이면서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식이 바로 이 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만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자, 그 세 점을 이 x1, xi, yi, gi라는 세 점을 지나는 그 평면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잖아요. 근데 디터미넌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 논리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죠. 계산해 보면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여인자 전개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평면의 방정식이야 이건. 이 평면의 방정식인데 이게 x1, y1, g1을 지나요 안 지나요?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집어넣으면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x1, y1, g1을 x, y, g에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는 식이에요. 마찬가지로 x2, y2, g2를 집어넣어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 점도 지난다는 소리죠.
그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X3, Y3, G3를 여기 집어넣어도 두 로우가 같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죠. 즉 그 점을 지난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 식이 바로 그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식을 쉽게 디터미넌트만 이용해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세 점을 지나는 타원 같은 것도 타원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는 개수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점만 집어넣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세 벡터에 의해서 만드는 평면의 방정. 자, 이제 임의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여기서 i번째 행을 ace of i라고 쓰면 이 P of A는 이제 패럴러 파이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n이 2인 경우에는 평행 4변형이고 n이 3보다 큰 경우에는 평행 6면체 또는 평행 패럴러 파이프드라고 하는데 패럴러 파이프드가 됩니다. n이 3보다 큰 경우에는 평행 4변형의 경우는 두 벡터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는데 평행 4변형은 이것과 이걸 합치면 이 벡터가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그리면 이게 평행 4변형이 되는데 합을 이용해서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 평행 4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 넓이가 구해보면 요 x1, y1 마이너스 x2, y1이에요. 요 이제 원점을 해서 요런 벡터를 한번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넓이가 이게 모든 벡터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요런 이 행렬식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 4변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넓이니까, 면적이니까 이제 포지티브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라고 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평행 6면체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벡터.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죠. 세 개의 벡터가 세 개가 있죠. 이게 만드는 평행 6면체를 생각할 수 있죠. 그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앞에 면적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것을 벡터의 부피를 구하는데 활용할 수는 없을까? 즉 디터미넌트를 거기에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의 벡터에 생성된 이들 세 개의 벡터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 A라고 놉시다. 그럼 이 평행 6면체의 부피는 실제로 똑같이 이 디터미넌트 오브 A의 그 행렬, 그러니까 이 3차원 벡터 세 개를 갖고서는 컬럼 벡터로 또는 로우 벡터로 만들면 행렬 A가 나오죠. 그 행렬 A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그러면 양의 값이 되죠. 양의 값이 돼. 그것이 바로 그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부피하고 같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죠. 그 면적에 대한 걸 보면 여기 두 벡터 x1, y1, x2, y2로 만들어지는 평행 육면체의 면적이 바로 그걸 컬럼 벡터라는 디터미넌트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식으로 세 개의 벡터를 열 벡터라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하고 이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하고 관계가 없을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C1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만드는 평행 육면체가 모양이 이렇죠. 요거의 부피가 뭔지, 이 부피가 실제로 요 세 개의 벡터 컬럼을 한 행렬의 디터미넌트 구한 요 값 5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한번 볼래요? 자, 이 세 개의 컬럼이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바로 이 세 개의 컬럼을 가진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아요. 이게 여기 이 예반이 아니라 아무 벡터나 다 그래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언제나. 굉장히 쉽지. 그 전에 면적 구하고 할 때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정리 4.4.1이 이제 위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행렬 A의 두 개의 열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 4변형의 넓이와 같다. 또 A가 3차 정사각 행렬이면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절대값은 행렬 A의 세 개의 열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와 같다. 그렇죠?
이미 일반적으로 두 벡터, Rn 안에 있는 U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n차원 공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두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n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평행 사변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그 두 개의 벡터 컬럼 벡터로 행렬 A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n/2 행렬이 되죠? 이 n/2 행렬은 갖고 정사각 행렬이 아니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더니 n차원 공간에 있는 평면, 평행 사변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야? 자, 실제로 이렇게 돼요. A 트랜스포즈 A를 생각해 봅시다. A에다 A 트랜스포즈 곱해. 그럼 이거 몇 차 행렬이 돼요? 2차 행렬이 되죠. 2by n 곱하기 n/2니까 2/2죠. 2차 행렬이야.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값을 생각할 수 있죠. 언제나 존재하게 찾을 수 있죠.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n차원 공간에 있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 앞에 건 다 이거에 따라 나오니까 3번만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차원 공간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n차원 공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U하고 이걸 V라고 합시다. 이 U하고 V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의 이제 이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U하고 V라는 벡터가 있다면 요거 이제 V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U, V의 내 인너 프로덕트의 스퀘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밑변의 요 길이에다가 요 높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는 요 V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A 트랜스포즈 A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곱하면 U 트랜스포즈 U, U 트랜스포즈 V, V 트랜스포즈 U, V 트랜스포즈 U로 이렇게 2x2 행렬을 만들어진 거죠. 여기 다 스칼라들이죠. 그 스칼라들을 풀었으면, 디터미넌트니까 요거에다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 곱하면 U 트랜스포즈 U에는 U의 노름의 스퀘어하고 V 트랜스포즈 V는 V의 노름의 스퀘어하고 이것들 곱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자,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앞에 요 식을 사용하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요걸 다시 커먼 팩터를 뽑아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죠. 자, 그럼 이런 식이 성립되잖아. 그러면 요거에 스퀘어 루트 씌워준 건 뭐가 돼요? 여기서 U의 크기에 U의 노름에 V 노름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았던 이 면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2차원, 3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물리적인 그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디터미넌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n차원,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손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리고 눈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실험만 해서 얻을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사실들이 이미 규칙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해왔던 것의 일반 이론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적 지식에 의해서 확인되고 일반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벡터를 몇 개 주면 그 벡터 가지고서는 그것이 만드는 도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부피, 면적 구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디터미넌트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또 이 세 벡터 x1, y1, x2, y2, x3, y3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를 요 디터미넌트를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삼각형이니까 아까 평행사변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해서 2분의 1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면적이니까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면적은 플러스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삼각형의 넓이가 이거란 소리죠. 이거란 넓이죠. 근데 이거랑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요 두 벡터가 지금은 이제 세접 세 벡터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거를 축이동을 해서 빼서 원점으로 옮겨와 봅시다. 원점으로 옮겨와 보면 즉 두 벡터 요 x2-x1, x3-x1, y2-y1, y3-y1 이 만드는 이 평행사변형의 절반인 삼각형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여도 넓이는 변하지 않으므로 위의 정리의 3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결국은 이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삼각형은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요렇게 두 벡터가 원점을 중심, 원점과 요 두 벡터의 끝점들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니까 요거 두 개의 벡터로 첫 번째 컬럼, 요 벡터로 두 번째 컬럼 벡터를 만든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뭐냐면 여기 잘 봅시다. 여인자 전개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우스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해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여기다 빼주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로우가. 여기다가 요 첫 번째 로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세 번째 로에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00 되죠. 그럼 요 값을 중심으로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1배가 되고, 요거는, 그리고 나머지가 00이니까 이거 다 없어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요것만 남죠. 그게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두 점과 원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면적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걸 구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은 요 원점과 요 두 점이 만드는 요 삼각형의 면적인 이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걸 확인했으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세 점이 만든다 그러면 111 딱 놓고 x1, y1, x2, y2, x3, y3를 놓은 다음에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삼각형이면 2분의 평행 사변형이면 그거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반델몬드 행렬과 행렬식.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에센스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을 배웠으면은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아직은 못할 거예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세스는. 자, XY 평면상에 X좌표가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으면 이들 n개의 점을 모두 지나는 이 n개의 점. X좌표가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어요. X1, Y1, X2, Y2 이렇게 해서 n개의 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 n-1차의 다항식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n개의 점이 있어요. XY 좌표상에. 자, n개의 점이 있어요. 그럼 이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은 이 디그리가 n-1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이 n개의 점을 지나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식에다가 x1, y1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되고 x2, y2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되고 xn, yn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요 식, 요 a0, a1을 갖고 an-를 갖고 있는 요 식이 바로 그 n-1,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의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돼. 이 식을 풀어서 뭐만 구하면 돼요? ai들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ai만 구하면 이게 딱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ai를 구하면 돼. 이 ai 구하는 문제가 뭐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디터미넌트 ax equal b로 연립방정식 풀었으면 행렬은 이렇게 되고 이 행렬에다가 ai들로서 a1, a0, a1, a2, am 할 수 있는 하는 벡터 x를 놓고 요 y1, y2, yn equal b로 놓으면은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이죠, 이게. 그걸 풀기만 하면 즉 a 인버스가 존재하면 곱해지면 x equal A 인버스 B로 딱 AI들이 확정되는 것이죠. X 벡터가 결정되니까. 그쵸? 요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여기서 X는 어떤 벡터냐면 A0, A1, A2, AN-1로 돼 있는. 그렇게 여기다가 딱 곱해주면 A0 플러스 A1, X1 플러스 A2, X1 제곱, A3, X1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an-x1, an-1로. 자, x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a 인버스가 존재만 하면 그럼 a 인버스 곱해주기만 하면 ai들이 쭈르륵 나오는 거죠. yi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b 벡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a 벡터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a 행렬도. 그러니까 a 인버스가 존재만 하면 a 인버스를 곱해주면 요 x 즉 ai들이 쭈르륵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A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냐만 확인하면 되죠.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A가 가역 행렬이냐 아니냐만 알아도 가역 행렬이면 역행렬이 딱 존재해서 그냥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가역 행렬이냐 아니냐 생각해 봅시다. 요것만 알면 지금 이런 폴리노미얼을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했냐면 라그란지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라그란지의 인터폴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이게 수치 해석학의 시작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가? 그럼 요거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요 디터미넌트 구해봅시다. 요 디터미넌트는 xi가 0만 아니면 언제나 0이 아니에요.
xi가 다르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들 실험을 한다. 공대에서 또는 화학과에서, 생물학과에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다른 시간에 계속하죠. 타임을 전부 다르게 해서 실험하지 한 실험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죠. 데이터가. 자, 그러니까 보통 모든 실험은 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xi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다 이런 모양의 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험. 자, 여러분들이 그 실험에서 얻은 건 다 디스크리트 데이터들이죠. 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온 건 뭐야? 다 연립방, 다 미분, 적분이 다 뭐야? 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고, 극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고, 볼륨을 구하고, LAR 구하고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적분학을 배워온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운 것이, 특히 대학교 1학년 때도 캘큘러스를 배운 것이 실제로 여러분 실험할 땐 다 디스크리트 데이터들 아니야. 모든 회사에서나 공장에서나 연구실에서나 하고 그거에 써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사실은. 그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자, 먼저 이게 왜 이 AI들을 왜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n이 3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n이 3인 경우에 디터미넌트 V3의 디터미넌트 이걸 V라고 V 행렬이라고 한다면 A 행렬이 3차인 경우에 그럼 요거의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 봅시다.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요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놓고선 여기다가 첫 번째 로우에다가 x1 곱해서 빼줘요. 두 번째 로우에. 첫 번째 로우에다가 x2 곱해서 빼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우에다가 x2 여기다 x2를 곱해서 빼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게 코팩트 엑스펜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코팩트 엑스펜션 한 다음에 여기 커먼 팩터가 있죠. 요 커먼 팩터를 앞으로 뺄 수 있죠.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커먼 팩터가 있을 땐 상수배만큼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빼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x3-x2죠. 자, 그러면 요게 별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게 x2-x1, x3-x1. 그러니까 x1보다 큰 숫자에서 뺀 것들이 쭉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x2를 놓고 그거보다 큰 숫자인 x3에서 x2를 뺀 것을 요 세 개 곱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요것이 4차일 때는 어떠냐? 4차일 때, 5차일 때는 어떠냐? 모양이 똑같아요. 즉 x1보다 큰 것들이 n-1개 있죠. 그것들 쭈루루룩 팩터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n-2개 쭈루룩 해서 xn-1보다 큰 게 xn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삼각형 같이 쭈루룩 곱해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게 디터미넌트예요. 반델몬드 행렬이에요. 이걸 생각한 게 반델몬드예요. 반델몬드가 이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닌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왜? 이 실험을 다 다른 시간에 하잖아. 그러니까 xi들이 다 다르죠. 요 xi들이 다 다르면 xi하고 xj는 xi하고 j가 다르기만 하면 다 0이 아니잖아. 그럼 0이 아닌 것들을 2분의 n 곱하기 n-1개만큼 곱했어. 그쵸? 몇 개, 그래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이게 0이 아니에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여기에 언제나 유일한 AI들이 존재해서, 그 AI들을 딱 집어넣어주면, 이 폴리노미알이 언제나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만 하잖아. 그러면 그 실험한 걸부터 폴리노미알, 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폴리노미알을 언제나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나 폴리노미알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학 지식을 사용해서 그게 어떻게 변해갈지, 언제 그 최대 이익을 줄지, 언제 최소의 손해를 보게 할지, 그 전체 이익은 면적은 얼마일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학과 여러분들이 실제 현상에서 만나는 데이터들과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배운 수학은 아무 휴지가 되는 거고, 이걸 연결시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VN을 n차의 반델몬드 행렬이라 그러고, 이 반델몬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습 문제로 이걸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 그 답을 설명해 놨으니까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자, 실제로 이 반델몬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그러면 n차의 반델몬드 행렬을 주면은 행렬을 이제 이 세 개의 점을 주고 그걸로 반델몬드 행렬을 만들고 반델몬드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구해지고 요게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의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주면은 AI들을 구할 수 있고 이것들을 구해서 폴리노미알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이 폴리노미알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세 점을 지나는 또 두 점을 지나는 그런 세 점을 지나는 폴리노미알들의 그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렬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들은 뭐 디터미넌트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이제 구하려는, 방정식을 풀려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는 것은 이제 단순화시켜서 그런, 디터미넌트를 다루는 법들을 배우는 거고, 반델몬드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 세 점이 지나는 포물선의 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해 줬듯이 V를 만들고 V의 인버스를 구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손으로 할 수 있고 뭐 세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다 이미 세이지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QR코드로 들어가서 카피해서 여러분의 그 세이지 서버에 가서 그 계산을 하면 되고 또 모바일 서버에 직접 해도 되고 뭐 꼭지점 3개 이렇게 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아까 그 연습 문제죠. 똑같이 행렬 주고 면적 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보게 했던 N차 행렬에 대한 증명이 있고 이 반델몬드 행렬의 행렬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나눠진 책에는 이 증명이 풀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4장 4절 디터미넌트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